제가 쓸 수필이 그 제목부터 설명해도 되나? 누굴까? 쉼표? 이런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필 반의 반도 완성을 못했지만 그 수필이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이 후반부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후반부가 뭐냐? 사람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거 누구도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수명을 연장해도. 근데 길게 사는 걸 장생이라고 하죠. 그 십장생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장생 그러면은 좀 어색하니까 그냥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스로 간주하는데 만약 우리가 기대 수명이 한 80에서 뭐 요새 태어난 사람들은 뭐 140까지 살 거다 아니면 뭐 200까지 살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인식의 범주에서는 되게 긴 세월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한 세기 넘었어 이미. 근데 여기서 영생, 장생 이러는 거는 사실 200살을 훌쩍 뛰어넘어서 만약에 한 500살? 아니면은 1000살. 근데 생각해보면 조선 왕조가 500년 정도 갔죠? 통일신라가 1000년 정도 갔고. 어? 아. 아, 그림 그리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글이 이렇게 잘리는 줄도 모르고 있어서. 하여튼, 국가급의 그 사람들의 모임도 이렇게 오랜 세월 버티는 게 힘든데, 하물며 그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과학의 끝이 어딘지는 이과가 아닌 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설령 이과라도 모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면요. 더 이상 그 연구할 게 없어져요. 모든 걸 다 안다면. 정말 세상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물리학에 대해서든, 뭐 수학에 대해서든, 뭐 경제학이든.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떤 개인이라도. 그러니까, 어디 보자. 사실 지식은 아직 뻗어나가야 될 지평이라 해야 되나? 무슨 도구를 썼었지? 하여튼 지식이라는 거는 아직 채워야 될 빈 공간이 되게 많다는 거. 갑자기 왜 헬멧 같아졌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 연구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그리고 그 무궁무진한 것 중에서도 특히 시급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물리학하고 생물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학이 시급하다 그럴 거고 또 뭐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 시급하다 이럴 건데 뭐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시급한 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 세계 경제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미 너무 3000% 많이 빠졌어요. 지금 지식 얘기하다가.
하여튼 우리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기대 수명으로 그 뭐 아까 뭐 80이니 뭐 140이니 그랬지만 앞으로 이 그 노화역전 분야 그거랑 수명 연장 그런 분야가 계속 발달하다 보면은 이 벽이 깨질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명의 한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무한히 사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무한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 개개인이 아니라 이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오래 산다는 게 막 신체 나이 80세 에서 막 골골대면서 지팡이 찝어가지고 아이고야 허리야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삭신이 쑤시고 이런 삶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래 살 때 한 신체나 20대 이렇게 젊은 신체 나이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 언제까지? 그건 모르죠. 뭐 자기가 죽고 싶어 할 때까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쓴 게 제가 쓴 그 수필의 거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그 후반부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절반은 먹지 않으려나. 그러면은 나머지 앞에 부분은 뭐냐. 그냥 평소에 얼핏 생각난 건데 왠지 까먹기 싫은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올릴 수 없으면 그냥 저 자기 만족을 갖고 있던가. 네, 할 수만 있으면 출판을 하고 싶긴 해요. 그 웬만한 글 쓰는 사람들 꿈은 그거 아닙니까? 좋은 책 써가지고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기. 하여간에 이 무한히 사는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제가 6월 달에 인터넷에서 봤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란가 모르겠네요. 내가 7월 달에 본 건가?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그 5억년 버튼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5억년 버튼이란 게 있어요. 어떤 일본의 옛날 만화인데 이거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5억년 버튼을 후킨 대학에서 10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를 사람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 뭐 내용 같은 거는 다 차치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이 세계로 날아가서 이제 5억 년 동안 그 버튼 누른 사람을 제외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탈출도 못하고 이 시간을 끝까지 버텨가지고 5억 년 지나면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와서 돈을 받는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나중에 이 버튼 연타한다. 뭐 그런 내용의 그 약간 철학적 함의를 지닌 만화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발견했던 그 만화상의 주인공은
자기가 5억 년 동안 혼자 이 세계에 떨어져 가지고 막 도 닦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 연타. 연타. 몇 번 연타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연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버트 만화가 올라오면 항상 일어나는 논쟁 중에 하나가 얘를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얘를 누른다면 왜 누르는가. 안 누른다면 왜 안 누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벌어지곤 하더라고요. 이때 6, 7월 달 언젠가 봤던 그 글도 그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만화를 감명 깊게 봤던 사람이 철학과 교수한테 이 만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철학과 교수가 심사숙고한 다음에 나라면 안 누른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아마 그게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던 곳에 가가지고 아니 2년 군 생활도 죽을 맛인데 하물며 5억 년이라니. 이 5억 년이라는 거는 말이 5억 년이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월이잖아요. 5억 년이면은 지구의 판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 정도면 지구가 보면은 막 아시아 대륙 있고 유럽이랑 붙어 있고 아프리카 있고 태평양 건너에 아메리카 뭐 이렇게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이거 마우스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대요. 이게 판 이론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유가 이 지구 지표면 아래에 보면은 이제 그 뭐더라? 멘틀 대류 같은 게 있어서 아래로 꺼지려는 힘, 그 다음에 서로 맞닿는 힘, 그 다음에 서로 당기는 그런 길항하는 힘, 뭐 등등이 있대요. 뭐 지구과학 시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배웠던 건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아주 무거운 판때기 이 지각판을 막 솟아오르게도 하고 아니면 해구를 만들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는 계속 움직여 왔다는 거. 원래는 이 판이 아주 먼 옛날에 판이 하나의 판이었다가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지구가 초창기에 형성됐을 때는 바다가 없었으니까 뭐 판 하나에서 흩어지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지만 그리고 지구 나이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죠 대략. 지구가 45억 년, 태양이 60억 년이었나? 그러니까 5억 년 버튼이면은 사실 진짜 이거를 한 9번 반복하면은 지구 탄생하는 순간에서 지금까지 흐른 거랑 맞먹죠. 그 시간을 혼자서 버틴다는 거는 사실 상상의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고 실험인데 하여튼 그 교수는 안 누른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유가 뭐더라? 나름 합리적인 이유였는데 그 버튼을 누르고
이 세계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의 기억은 싹 사라지고 다시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와서 자기는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고, 뭐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계에 가서 고통받는 건 난데 다시 돌아올 때의 이 돈 받는 애는 난가? 난가? 그거예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고생은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돈 받는 거 아닌가? 이게 그 교수가 내세웠던 논거였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갈 때 고통받는 건 나, 근데 돌아왔을 때 나와 똑같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라면은 이거 사실 사기예요, 사기. 이 버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고지를 안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거금을 얻습니다. 5억 년 겪습니다. 근데 당신과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당신과 똑같은 생김새인데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고지는 안 했거든요. 이 버튼 제공자가. 그리고 이렇게 5억 년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거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돌아올 때의 이게 나가 아니면은 일단 이거 사기 아닌가? 사기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화상에서는 갈 때는 나, 올 때는 나 아님 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이제 저희 선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 선택은 교수님 선택이고, 그분은 뭐 학문 같은 것도 많이 연구했겠죠. 그리고 돈도 뭐 잘 버실 테고 모르긴 몰라도. 근데 저같이 비난한 사람은, 예, 아니 설령 제가 비난하지 않더라도 저라면 이 버튼 누릅니다. 예, 졸라게 누를 겁니다. 진짜 연타 몇 번?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정말 많이 연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하겠죠. 왜? 너 그렇게 돈이 좋니? 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근데 이 문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세계로 갔을 때 고통 겪는다.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 건 난가? 이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 보자. 이거 그 5억 년 동안 혼자 떨어졌을 때 이 막 거기서 도 닦고 막 그러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도 닦은 게 허무하게도 기억이 싹 사라지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을 때는 그냥 버튼 누른 직후에 돈을 받은 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진짜 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굳이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제가 숨만 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들숨 한 번, 날숨 한 번 내쉴 때마다 막 이 세계로 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 근데 보상은 하나도 없다. 이런 거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이 숨 쉴 때 벌어지는 일이랑 이 버튼 연타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랑 차이는 뭐다? 돈을 받냐 안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이 버튼 문제에서 이 세계 갔을 때 나, 돌아올 때는 난지 아닌지 알 수 없음 이잖아요. 그 교수님 생각대로 하면. 그 교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이 세계를 가서 기억 까먹고 돌아오는 과정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 뇌는 매일 한 수십 기가바이트? 32기가였나? 매일매일 끊임없이 정보를 주입받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뇌는 매일매일 자면서 이 기억들 중에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던가. 하여튼 뇌가 매일 정리정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 버티질 못하니까. 아닌가? 예, 혹시 뇌과학자 보시면 언젠가 속 시원히 알려주십시오. 제가 뭐 잘못된 정보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요점은 우리 뇌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주입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망각된 정보는 중요성이, 그러니까 중요한가 안 한가를 따지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자기 전에 이불 덮고 누우면은 잠들기 전에 특히 잠 잘 안 오는 날에 흑역사 같은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초등학생 때 왜 이랬지? 어제 내가 왜 페르시아 왕자 때 길을 그렇게 헤맸지? 아, 어제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런 흑역사들은 사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보기 힘든 기억이에요. 근데 일단 장기 기억으로 넘어왔어요. 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 뇌한테 따지고 싶어도 얘랑 나랑 의사소통 안 돼. 이게 나 자신인데도 내 뇌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야, 너 왜,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다른 사람 아무도 기억 못 하는 거 왜 기억하냐고. 좀 진정해야겠네요.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우리의 기억은 영원 불변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이 있냐, 없냐가 나를 규정하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5억 년 동안 벌어진 일을 모두 기억해야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군 생활을 2년 동안 했잖아요. 보병이든 육군, 육해, 공군, 어느 쪽이든 하여튼 복무기간 조금씩 다르지만 하다못해 공익이라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과 뭐 열과 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더라도 이 2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억을 만약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막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군 생활한 기억이 싹 사라졌어. 근데 내 손에는 전역증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군 생활
복무해가지고 전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군대 경험 좀 썰 좀 풀어주세요. 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야 이 자식, 군대 안 다녀왔구만, 너 다시 군대 갔다 와, 이러진 않잖아요. 전역증이 중요한 거지 실제 2년 동안 갔다 왔는가는 좀 여기서는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여튼 나 자신이라는 거는 뭔가라는 거를 규정해야 좀 더 속 시원히 풀릴 텐데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뭔가 부드럽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조건을 바꿔서 이 5억년을 몽땅 다 기억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예. 그리고 돌아와서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는 얘 기억 있음, 그리고 돌아와서 돈 받은 기억이 있음, 뭐 이 버튼에 오류가 나서든 뭐든 기억이 있으면 이거 이제 나 자신이죠. 그리고 돈 받았으니 룰루랄라 연타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저라면 연타합니다. 근데 이 5억 년 동안 벌어질 일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뭔 일을 겪을지, 아니 이 5억 년 동안 무슨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할지. 진짜 별의별 거 다 생각하겠죠. 근데 한 개인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수십 년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더라도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인류가 쌓아온 위협에 비하면은 진짜 대단한 천재가 아니고선 힘들어요. 제가 아는 한 역사상 가장 천재가 누구더라? 게임 이론에도 관여하신 분이신데 왜 파인만 이름만 생각나지? 하여튼 엄청난 천재 있었는데. 이름 메모해 놓을걸. 형 누군지 기억나나? 모르나? 아유, 저희 형도 모른답니다. 테스 형도 모르고. 하여튼 아인슈타인 말고 누구 있었는데? 존 내시 교수 말고 내시 전에 게임 이론 공부했던 사람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름을 까먹었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름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뭐 컴퓨터 공학에도 기여했다, 게임 이론에도 기여했다, 수학에도 기여했다, 이런 부차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뭐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르지만 이름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많은 걸 했고 아인슈타인이 발상이 탁월했다면 이 사람은 계산 능력이 엄청났다. 누구지? 모르겐슈타인 아닌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듣고 있는 분이라면 쟤 걔잖아 할 텐데 제가 진짜 뻥 안 치고 기억이 안 나요. 형도 모르는 것 같고 저는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고. 하여튼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시대의 천재분께서 이 사람이 살던 당시의 수학을 몇 퍼센트 이해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심사숙고하더니 100% 절대 노노, 50% 노노, 한 20
몇 퍼센트더라. 하여튼 30% 이하였다고 대답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많은 분야에 업적을 남겼고 했는데도 그 당시 수준의 수학을 반도 모르신다고 한 거.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점은 이 천재분도 그렇게 좀 장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그렇게까지 반 가까이 이해 못했다는 거. 이해를 못한 건가? 아니면 기억을 못한 건가? 아니면 겸손인 건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사람. 기억이 떠오를 듯 말 듯. 하여튼 만약에 그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5억 년 동안 산다면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뇌가 높은 확률로 망가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안 겪어봤지만. 왜냐하면 이 기억 매일매일 그 처리해야 될 게 많댔죠. 그리고 매일 빠져나가고 뭐 정리하고 뭐 그런댔죠. 근데 세상 모든 것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도 수명이 있고 회계학에서는 그걸 내용연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런 것도 한 30년? 그리고 거대한 배 그 한 몇 년이지? 하여튼 웬만한 것들은 수명이 있다는 거. 예. 한마디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 근데 5억 년이면은 사람의 기대 수명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물 같은 거 유지하는 약물이나 뭐 특별한 비책이나 이런 게 없다면 못 버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만화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기억만 잃고 딱 돌아오는 걸로 전제되어 있었으니까 그 전제를 따라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사기면은 절대 안 누르지. 근데 보니까 사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 만화 내용상.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면 당신은 누를 것인가? 안 누를 것인가?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5억 년 버튼 연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이퍼만 아니면 되겠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좀 한 1, 2% 발생할 정도여도 할만하겠죠. 이게 파이가 아니라 대자로 보이네. 하여튼 이거는 뭐 돈 때문에 누르느냐 뭐 만약에 돈을 500만 원을 준다 했을 때 누를 수 있을까요? 예, 누를 수 있어요. 사실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받는 액수는 이 5억 년을 견딘 것에 대한 대가긴 하겠지만 이 버튼 제공자 입장에서는 누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억 싹 날아가니까 버튼을 누르는 그 잠깐이라는 순간에 대한 대가에 지나지 않게 느끼겠죠. 뭐 이 기억을 다 갖고 있으면 정말 수지 안 맞는 장사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이 실제 시간에서는 이 버튼 누르는 거 아주 잠깐이잖아요. 자, 이 줄 3개를 왜 끄었냐면요. 시간선을 표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T,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선. 그럼 위에 있는 거는 뭐 T 프라임이라 합시다. T 다시. 위에 있는 거 T 프라임 프라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선은 지금 이 순간.
T 시간선이라는 거. 그리고 버튼 제공자가 나타나서 눌러보세요 했을 때 딱 눌렀어요. 그랬을 때 이 세계 전송 해서 여기서 몇 가지가 뭐 5억 년이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는 거는 이 5억 년 기억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버튼 누른 직후의 기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버튼 누르고 가세요 했더니 이제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억 년 동안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 한 좀 빈둥빈둥 계셔야 될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반드시 돈 지급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신기하다, 버튼 눌러야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선에 버튼을 눌렀다, 돈을 받았다, 이것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사실 요 이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세계의 이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은 T세계선 사람들에게는 하등 의미가 없다는 거. 네. 이게 사실 이세계로 표현해서 잘 안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세계가 아니라 나에게 꿈속이라고 생각해봐요. 꿈속, 드림. 내가 잠이 들었어. 그리고 꿈 시작할 때부터 깨기 전까지 막 엄청난 격정의 모험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막 구운몽 같은 상황도 발생하고 했는데 깼어.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꿈꾸기 전이랑 꿈꾼 뒤랑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 없죠? 분명히 T 프라임 세계선은 이 사람한테 실존했던 거예요. 분명히 겪었던 일들인데 내가 T 세계선,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선에서는 몰라. 그러면은 이 세계선에서 뭔 일이 있었던지 간에 하등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뭐 옥상에서 떨어졌든 하늘을 날든 뭐 좀비한테 쫓기든 핵 터지는 걸 봤든 핵무기. 여러분, 저 산에서 핵무기가 터지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배운 대로 눈 막고 귀 손으로 막고 입 벌리고 팔꿈치로 지면이랑, 그게 버스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산에서 폭발이 진짜 죽는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버스가 전복하는 순간에 제가 꿈에서 깼거든요.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쳐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 하여튼 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과 꿈속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뭐 그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라는 누군가. 나라는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만 난가. 나라는 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진 기억술인지 뭔지 그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거의 다 까먹죠.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인가? 하여튼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전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어릴 적 일들 거의 기억을 못해요. 부모가 야 너 뭐 몇 살 때까지 이불에서 뭐 일 본 적 있어 해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게 뭐 인간의 방어 기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라는 존재는
기억에 다소간의 결여가 있어도 나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내가 T 세계선에서 만약에 뭐 살인 같은 거 저질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도주하다가 빵! 차 사고가 났네. 근데 병원에서 일어났더니 선생님께서는 기억상실증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억상실증이라니. 근데 갑자기 형사가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까? 치료 다 되면 서로 갑시다. 뭐 병원에 있는 사람 어떻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네. 병원 안에서 바로 조사하나? 하여튼 뭐 조사할 게 있습니다 했는데 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저 그런 범죄 저지른 거 기억 안 나요. 얘 다 자기가 범죄 안 저질렀다고 하지. 지 입으로 누가 지가 범죄 저질렀다 합니까?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T 세계선에서 이 사람이 설령 기억을 잃었더라도 실제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T 세계선이 아니라 T 프라임 세계선에서 엘프를 죽였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서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실은요, 저가요, 이 세계에서요, 엘프를 만났는데요, 저를 위협해서요, 죽고 싶지 않아서요, 근처에 물풀의 나무 가지를 집어서 찔렀는데요, 죽었어요. 자수합니다. 이러면은 경찰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여긴 정신병원이 아니야! 그러겠죠? 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T 세계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세계로 넘어가서 5억 년 동안 찢고 뽑고 싸우고 생각하고 철학하고 도 닦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이 버튼 만든 놈 왜 길 걷던 사람한테 이거 눌러보세요 하는 건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가 누를 것이지. 그래서 분명히 이 버튼 누르는 사람은 크게 잃는 게 없거든요, 사실. 5억 년 동안의 고통을 겪으니까 안 누를래. 이건 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기억을 못 하잖아, 그거. 하여튼 이렇게 버튼 누르는 사람한테는 잃는 게 없으니까 크게 사기 아니야 이거? 이 T 세계선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돌을 깨우치면 그 대가가 크니까 거의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로 퉁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찝찝해서 안 누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제가 제공하는 노동의 시간은 버튼을 누르는 딱 이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5억 년 동안은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선에서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거 강조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이 T 프라임 세계선에 간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T 세계선에 나는 나일 수도 있고 가짜 나일 수도 있잖아요.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은 당신입니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만화 세계관에서는 없어. 그리고 이 교수의 논거도 그런 거였죠. 사실 이 T 세계선 끝나는 순간에 나는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의 죽음의 대가라고 해야 되나? 나의 기억과 생김새와 모든 걸 다 이어받은 나, 다시, 나 프라임, 가짜 나.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 고생은 얘가 하고, 돈은
얘가 받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내가 일한 게 아닌데 왜 딴 사람이 나의 고생으로 대가를 받아? 이 생각으로 안 누르겠다는 거였겠죠? 근데 여기서 제 생각은 달라요. 물론 그 생각이 되게 일리가 있고, 그래서 안 누르겠다는 사람의 의견도 제가 이해를 하고, 사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오래 살고 거의 영원에 가깝게, 물론 젊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어? 내가 고생할게. 넌 나보다 잘 살아. 이런 놈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나 프라임,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 나, 원래 세계선의 나. 이 나 프라임은 지금 이 나가 겪은 이 5억 년의 고생을 모르죠? 근데 이 시간선,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의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고 또 보아하니 인격이 변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프라임을 나로 간주하고 있어. 그리고 나 프라임도 본인을 나로 간주하고 있어. 좀 안 헷갈리죠? 이해하겠죠, 이거? 뭐 이해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철학적인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요 나 프라임이라는 애는 원래 세계선의,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의 나의 기억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세계선의 나,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나, 누굴까? 누굴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누굴까한테는 꿈과 희망이 있어요. 예. 좌절할 때는 있어도 절망할 때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나. 이 누굴까의 기억과 인격을 갖고 있으면 얘는 분명히 버튼 연타를 할 것이고, 이만큼이면 충분히 눌렀다 하면은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할 겁니다. 본인의 역할. 무슨 역할?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래 이 버튼 누르기 전까지 내가 가졌던 소망과 희망과 해야 했던 것들, 실현해야 했던 것들, 내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이 새롭게 생긴 자금을 통해서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이 시간선 전까지의 나는 이 가짜 나?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나의 사실상의 그 의지적 부모 같은 경우예요. 근데 실제 부모여도 자기 자식한테 야, 이거 내가 비록 완수하지 못한 복수지만 너 대해서는 꼭 완수하거라 해도 이 나는 아버지 원수를 만났지만 제 돈 먹고 떼간 놈 쫓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망이 자식한테 100% 온전하게 전해지는 경우 잘 없어요. 뭐 재벌 3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재벌 2세한테서 이 회사의 경영을 일임한다. 이 회사 크게 키워라. 예, 아버지. 제가 기필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잘 경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어서 그걸 100% 완수한다? 드물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뭐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5억 년 동안 고통을 겪을 나는 사실 이 버튼 누른 순간에 죽음은 확정된 거야. 확정. 나 사망.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의 진짜 나, 버튼 누르기 전의 진짜 나, 얘가 가졌던 의지, 소망, 꿈, 이것이 하나도 유실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금, 새롭게 일어날, 그리고 희망을 실현할 그런 풍족한 자원을 들고 얘는 사실 이 5억 년의 기억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이 T시간선 동안의 얘가 겪었던, 그래가지고 형성됐던 인격, 기억, 그래서 얘가 가졌던 소망, 그걸 실현시키고 싶었지만 실현시킬 수 없었을 때 맞닿았던 그 좌절, 절망, 그런 것들을 이 버튼이 정말 말끔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눌렀을 때 나는 당신은 이 버튼 눌렀을 때 죽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 기억을 이어받는 사람 누구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고지를 받았어도 그래 또 다른 나 자신아, 나 누굴까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내가 못다한 것들 넌 꼭 이뤄라. 넌 꼭 이룰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누굴까? 할 수 있다. 할 거예요. 근데 이 버튼 한 번만 안 누른다 했죠? 연타한다 했죠? 어느 정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지 않을 정도면은 제가 가슴속에 품어온 그 의지, 희망, 꿈 이런 것들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러고도 못 이루면 걔는 그냥 아유 유유자적하게 살라 그래. 사실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도 제 수많은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게 네가 뭐 보고 싶은 책 다 읽고 독후감 쓰든 말든 뭐 드라마도 보고 매일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 이게 제가 5억 년 버튼 누르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의지, 꿈, 희망, 이어받은 얘가 무사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면 나 만족해 그걸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만약에 나하고 같은 생김새, 뭐 외모,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기억, 그 다음에 내가 나로 인식할 수 있는 인격, 뭐 이 세 가지를 합시다. 이것을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한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를 보듯이 완전 똑같은 사람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나 다시 가짜 나가 본래의 나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결론만 말하자면 좀 뜨악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결코 제가 사페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생김새, 나의 기억, 나의 인격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지능, 내가 배웠던 거 똑같이 알고 있는 사람, 왜냐 기억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하고 똑같은 뭐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지금 현실 속의 나는 이 나하고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아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나? 라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 이 대체 가능하다, 그 생김새, 기억, 인격, 이게 완벽하게 똑같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DNA를 복제해서 가짜 나를 만약에 만든다고 치죠? 그럼 이 가짜 나는 나하고 같은 생김새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하고 같은 기억은 가질 수 없어요. 나하고 같은 인격도 기억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복제할 수 있느냐? 100%. 사실 이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 이 기억이 되게 모호하고 만약에 제가 일기를 쓴 거를 딱 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쓰지는 못했겠지만 이거를 얘한테 다 읽게 했다고 쳐봐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얘가 가진 기억이 내가 가진 기억과 똑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안나의 일기를 읽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안나가 되진 않죠. 그냥 아 얘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타인의 기억을 그것도 단편적으로 골라진 것만 우리가 읽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기록은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누락이 될 수 있어요. 누락.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 풍경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설명 못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 다 기억합니까?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완벽하게 똑같은 나가 존재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이 완벽하게 똑같은 가짜 나와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100% 나와 똑같은 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은 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대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나라는 존재는 대체할 수 없다. 현실에서. 아까 그 가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대체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나는 나 프라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왜냐?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기억 가진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나하고 똑같은 생김새 가진 사람 쌍둥이더라도 홍채가 다르대요. 이 홍채까지 생김새로 포함하면은 쌍둥이조차도 완벽하게 똑같진 않대요. 그 다음에 이 기억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나에게 개성을 부여해주고 가치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나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봤죠?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죠?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뭔가 물건이 많아지고 풍족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라는 존재가 정말 독보적인 개성을 가졌다면 뭐 노동시장에서 독보적인 임금을 받았겠지만 사실 노동시장에서는 나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무수히 많아요. 막 모집 공고 보면 이런 경력 저런 경력 가지고 있는 사람 모집한다 했는데 보면은 줄을 막 서 있죠. 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란 존재는 가치 있다. 누구한테? 여러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한테.